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2019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올해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세금도 늘어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또 다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8181로 사연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분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가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맘때는 사실 내년을 좀 정리해보고 어떻게 좀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부동산 시장 2020년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네. 금요일 2시 합정역 2번 출구로 오시게 네. 되면 저를 통해서 그러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2020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 거니까요. 2020년 부동산 필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또 낱낱이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세미나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2시라고 하셨습니다. 세미나 활용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사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고민 많으시죠?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4인 사색 상담 노트 네 분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와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진 하나그랑빌 그리고 종로구 창신동 두산 아파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정창래 대표는 월계동 한진 하나그랑빌을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황태현 대표는 남과자 현대 아이파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선택 이유도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2년, 3년 내에 개발이 시작되는 확실한 호재 지역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조범식 대표는 GTX와 철도 부지 그리고 상업개발 호재가 있어서 세 단지 중에서 주변 변화 요소가 가장 많은 단지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황태현 대표는 세 곳 모두 투자성이 우수하지만 한 곳만 선택하라면 남가자동이다. 상암 수색 개발 역량과 월계동 GTS 등 교통 호재 역량 그리고 창신동 도심권 소형주택 독점성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 의견입니다. 광운대역 개발 사업 수혜를 받는 입지다.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연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사연을 보니까 지금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일단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전문가의 의견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이동주 대표님 의견 어떨지 바로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 굉장히 그 지역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는 세 곳을 따로 잘 보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저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다수의 의견과 같은 그러니까 한진 하나그랑비를 좀 선택하시는 것이 나아 보인다. 세 곳 중에 선택을 한다라면 그렇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 세 개의 단지만 놓고 비교할 때뿐만 아니고요. 혹시라도 네. 만약에 내가 방송 이후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다른 네. 거하고 또 다시 또 비교해 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의외로 굉장히 깔끔하게 내가 골라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보편적으로 방송 때 이렇게 막 방송 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와서 상담하실 때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주거 시장이 예전에는 뭐 회사를 가려면 회사가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 그런 게 컸다라면 이제 교통은 주거 시장에서도 교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 어떤 게 어느 곳이 더 좋냐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보시게 되면 이게 아파트를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단지의 규모를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규모보다는 규모가 클수록, 즉 1000세대보다는 2000세대, 2000세대보다는 3000세대 이렇게 조금 자꾸 큰 규모의 단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 환경이 좋고 규모가 가능하면 크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데 왜 환경이라고 이거를 그냥 뭉텅거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환경에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일으켜주는데 가장 확실한 개발이라는 호재이죠. 개발 호재 있죠. 이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개발까지 놓고 볼 때는 개발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자, 하나는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냐. 만약에 자체적인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느냐. 요 정도 딱 큰 세 개 내에서 한 네 가지 정도, 한 가지만 더 분류를 해놓는다라면 요 정도로만 놓고 비교를 하시면 세 개의 특징이 딱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세 개의 단지 중에서 교통을 먼저 딱 놓고 보면은, 자, 두산은 동묘역 초역세권, 자, 한진화랑은 여기 석계역 초역세권, 자, 다음에 이제 현대 아이파크는 가자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자역까지, 그죠? 예예. 비교, 직접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교통 측면을 놓고 보면 우선 가장 어떤 게 좋냐면 석계 역세권이 좋았고 그다음에 동묘 역세권에 있는 단지가 좋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규모를 딱 놓고 보면은 세 개의 단지를 딱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동묘역에 있는 두산의 규모가 제일 작죠. 1000세대가 안 되죠, 여기는. 그죠? 예예. 예,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느 쪽이 좋냐면 가자 역세권 쪽이 좀 규모가 크고 여기서도 또 석계 역세권에 있는 데가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그럼 이거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 규모는 큰 접근할 때 세 개 중에 무엇인가 한 개를 떨궈내고 두 개를 최종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딱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교통 여건에서는 석계, 자, 규모에서도 석계. 그럼 결국은 이 석계권은 우선 하나 남겨놓고 다음으로 이 동묘에 있는 두산이 좋으냐, 이 현대가 좋냐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럼 규모 면에서 어쨌건 작은 규모보다는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규모 면에서 가자 역세권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결국에 1대1, 그러니까 두 개 단지만 딱 가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나왔고 그다음에 남가자 현대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즉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변화를 하려면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두 개의 단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재건축도 계획이 없고 리모델링도 지금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봐야겠어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딱 놓고 보니까 남가자동에 있는 현대는 주변 환경이 좋아지긴 좋아져요. 왜? 뉴타운들이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주거 시장만 막 계속해서 새 아파트가 주변에 생기면서 나와의 가격 격차에 의한 약간 갭매구 정도까지만 이루어주는 거고. 자, 이 하나를 딱 보니까 이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를 뒤쪽으로 한 이런 아파트, 이 지역 가면 꽤 유명한 아파트 단지 있죠. 이 단지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즉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내 아파트 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역세권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역세권 개발에 여기에 또 GTX가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이 C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광운대역에도 GTX가 나중에 들어올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변에 내 지역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 딱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지금 현재 보신 단지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쫓아보시니까 조금 구별하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예,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너무 놓고요. 자,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를 네. 놓고 혹시나 내가 그럼 다른 걸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답이 빨리 나와요. 어쨌건 부동산은 내가 좋아지든 내가 확실히 변화해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 확실히 좋아지든지, 근데 내 주변이 좋아질 때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좋아진다라면 나한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거를 딱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이동주 대표 한진 하나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시는 분들 샵 8181로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좋지만 오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면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02-6676-0321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이기수이고요. 네. 네, 010-8752. 전화번호는 고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주택자인데요. 네. 용산 한강로 3가 네. GS 한강자이 에클레이드 33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2006년에 4억에 매수해서 지금 네. 현재는 4억 8천에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네, 이곳에 거주한 적은 없고 네. 19년 5월에 매입한 전남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용산의 것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가장 궁금하신 게 에클라트를 보유하셨는데 한 번도 거주한 적은 없으시고 이곳을 네. 매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가 가장 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GS 한강자 예끌라트를 갖고 계시고 네. 작년도에 지금 전남에다 주택을 하나 구입하신 거예요. 네. 이제 2주택이 되다 보시니까 조금 고민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자, 아까 이거를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직접 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2006년에 4억에 구입했는데요. 지금 네. 전세가 4억 8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미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전세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럼 나는 이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서 지금 돈 한 푼 안 가지고 내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용산에. 네. 용산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누구든지 용산에 부동산 하나는 갖고 싶어. 이런 곳이 지금 용산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왜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2주택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 자, 2주택 중과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런데 네. 2주택에서 중과를 하는 곳은 어떤 걸 중과를 하는 거냐면 자,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전남에 작년에 주택 하나 구입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전남에 구입하신 주택은 거기는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면은요. 네. 여기는 양도세 중과도 안 해요. 네. 중과도 안 하고 그냥 일반 과세고 특히 저 전남에 혁신도시는 물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작년에 구입하셨을 정도면은 그렇게 차익이 지금 높은 차익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용산에 있는 이 단지를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서 물론 거주는 안 해서 고가주택 이상 부분, 그러니까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은 있지만
어쨌건 전남 거를 살리기 위해 전남 거를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주택인 용산 거를 처분하게 되면은 내가 네. 굉장히 지금 좋은 부동산을 버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단순히 2주택 중과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 오히려 거꾸로 가격이 덜 상승했고 중과를 안 받는 전남 주택을 내가 용산 거 처분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은 용산 거에 대해서 큰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용산을 그럼 왜 더 갖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냐면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용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자, 조금 있으면 민족공원 조성될 거고 가장 여기서 중심이 되는 업무지구로 개발할 예정인 가장 큰 철도 정비창 부지가 바로 예클라르 바로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용산이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용산의 개발이 재진행되면 될수록 나의 가치는 100%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뻔히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요. 네. 용산 거 무조건 갖고 계시고요. 네네. 혹시 이제 나중에 이거 전남 거 때문에 어떡하지 그럴 때는 전남 걸 먼저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2주택 자여서 한 곳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용산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저기 영동포구 당산동 1가 네, 194-1번지요. 네, 194-1번지를 예, 여기 다세대 주택 투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네, 다세대 주택 투룸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언제 그런데 매수하셨어요? 갭 투자를 했어요. 3억 얼마인데 제가 5,500을 투자했나 5천 투자했나 모르겠어요. 사실 집 살기 돼서.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2019년도 초에 했어요. 초에. 그쵸. 알겠습니다. 이곳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 8년짜리 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네, 그것도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대표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네. 보고 있어요. 네, 아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일단 그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구입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이 지역 치고는. 5천 같으면 투자를 네. 많이 들어갔는 거예요? 네, 집의 크기가 조금 큰가 봐요. 한 투룸인데. 투룸인데. 예, 예. 일단은 네. 지역적인 장점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기는 해요. 예, 이거요? 그런데 그 가져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일단 올해 초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2019년도 초에 구입하신 거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그죠? 예, 8년짜리 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뭐 당연히 8년짜리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 일단은 처분에 굉장히 제약은 받아요. 내가 혹시라도 이걸 처분하고자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처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처분을 하더라도 예. 내가 그 과태료만 안 내는 거예요. 예. 과태료만 안 내는 거고, 예. 이거 그러면 새 거를 사신 거예요, 혹시? 예? 새 거? 분양 받으신 거죠? 예.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으면 취득세 감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산금 포함해서 다 뱉어 내셔야 돼요. 아.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네. 굉장히 가산금까지 보태서 토해내셔야 되는 거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뭐냐면 영등포는 이미 서울의 3도심인 거는 이제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등포 구청에서 영등포 네. 시장까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구입하신 이 부동산이 있는 이 지역 있죠? 네네. 이 지역이 사실은 노후된 주택가가 아니고 노후된 그 유통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인데 막 그 네. 식품 같은 거 있죠. 식품 재료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꾸 바뀌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그야말로 주거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에는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등포
원 영등포에는요. 그래서 네. 주거지화가 돼가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이제 신흥 주거지로 다 바뀌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거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환경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주택을 구입해서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차익을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은 시장이에요. 네. 이 시장이.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분명히 올 초에 여기에 3억 초반대에 구입하셨을 정도면 주변을 조금만 보셨으면 2억 한 중후반에 5천 아래쪽으로 투자 가능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수익만 조금 낮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수익만 네.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상태로 봤을 때는 지역이 변화하는 거에 의해서 내 가치 상승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은 지역이고 그걸 내가 또 지금 임대사업 등록한 거를 괜히 무리해서 처분할 때 나한테 불이익도 있으니 그냥 이 돈 묻어놓으면서 8년 동안 의무임대 채우고 나서 처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중간에 임대사업을 등록했어도 우리가 5% 인상률은 반드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임대료를요. 내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투자금이요. 그럼 그 투자금을 중간에 내가 빨리 회수하는 것도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해야 되는 2년 단위로 임대를 올릴 수 있잖아요. 재계약할 때마다. 그때마다 반드시 5%씩 인상해서 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8년 의무임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을 등록한 8년 동안은 그래도 쭉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 가구 두 주택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쌍문동의 금호 2차, 네. 하나는 저기 평촌의 팻마을 인강 아파트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하고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곳을 보유하고 계신데 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안 했어요. 쌍문동에는 한 3년 거주했어요. 금호타운에만 거주를 하셨고 일단은 두 곳 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대표님 예, 예, 전략 예. 짜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쌍문동 금호 2차하고 네, 평촌의 팻마을 평촌의 산마을 임광 네. 네,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두 개 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하나는 평촌 거는 이제 분양을 받은 거고요. 예. 저기 쌍문동 거는 저희가 2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살았어요. 3년 동안 거주하셨던 거고 예, 예. 뭐 둘 중에 하나를 뭐 임대사업 등록해놨거나 그러신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쌍문동 게 예. 할머니 명의로 돼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예. 저희 아들이 명의로 돼 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생략 상속을 받으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받으신 거니까 어쨌든 명의는 그럼 다른 거네요, 그죠? 네, 예, 네, 네. 그럼 아드님하고 세대 분리는 돼 있으시고요. 아직 세대 분리는 안 했어요. 아직 세대 분리 안 하셨고 하고 있어요.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28이니까 29 되죠. 결혼 혹시 했고요? 있고요. 결혼은? 결혼 안 해서 미혼. 미혼이면 이거 30세 전까지는 그 독립세대가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30세 넘어서 일단 세대 분리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30세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려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직장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정. 그게 있어야지 이게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니까 그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 예. 예, 일단은 그 쌍문동 거 있잖아요. 네. 쌍문동이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서울에 이렇게 싼 아파트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주거비가 낮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쌍문동이 그래도 어쨌건 3.3제곱미터당 아직 1천만 원대, 1천만 초반대예요. 예.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 이게 쌍문동 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안 오른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지역의 가격은 거의 다 올랐다면 특히 아파트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쌍문동도 사실은 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거의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아파트가 대규모 주거 타운을 형성한 데 치고 가격 변화가 낮았던 곳이 없는데
왜 여기 유독 낮을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곳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요자가 철저하게 실거주 수요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를 조금 우리가 가수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구입을 해서 임대도 놓고 해야 임대가도 조금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 저렴한 가격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상세지가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개발 계획이라든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띌 만한 게 없어요. 물론 우이신설 연장선이 이렇게 해서 방학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체 내에서만 연결고리만 해주는 거지 도심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거나 주변에 업무지구가 조성된다거나 그런 호재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창동역세권까지 보기엔 너무 멀죠 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유해 본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쌍문동권은요. 자, 다음으로 이제 평촌인데 평촌권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촌이라는 곳이 이 평촌 신도시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주변에서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쪽에 새로운 그 택지지구 조성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평촌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와 평촌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와 가격 격차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존에 이만큼 가격 격차가 컸다라면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추가 보유할 만하고 거기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게 신수원선이 이렇게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유한 단지 근처에 신수원선 역이 하나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호재로 반영해줄 교통 호재가 착공할 때까지는 조금 가져가도 충분히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그 쌍문동에 있는 거는 크게 가져가도 지역적 변화로 인한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날 가망성이 극히 낮으니 쌍문동을 먼저 정리하고 이 샘터는 조금 지역 호재 조금 더 누리고 주변에 재개발되는 거 호재도 조금 더 누린 이후에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더 갖고 가셨다가 처분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어떤 투자 방법을 세우면 좋을까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투자 방법,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시간 투자를 해서 세미나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다른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방송에서 막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써야 된다든가 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미나장에 오시면은요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집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은 꼭 체크해야 된다를 적나라하게 저희가 다 세미나장에서 오픈을 하니까요. 세미나 시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단지 여러분들은 거기 저희한테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그 2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향후 몇 억의 자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세미나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2020 부동산 필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 극한 상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빠르고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듣고 있습니다. 전화는 02-666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샵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극한 상담 시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극한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6분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가가 2억 정도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신현대 아무래도 이제 회기역과 청량리역,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역세권의 호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단지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늦게 움직인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끌어주는 단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장 먼저 늦게 움직인 단지를 내가 추격 매수해야 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시세를 선도해주는 단지를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신현대 앞에 보면은 그거보다 먼저 신현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단지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장주 있죠. 근데 그 대장주는 재건축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그 중간에 있는 단지들 몇 개의 단지를 보게 되면요 주변의 개발 호재도 좀 풍부하거든요.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투자금만 너무 앞세워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선택한 단지보다 좀 먼저 가격을 선도해가는 단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거를 접근한 이후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려줄 때 먼저 오르는 그런 곳들, 투자성이 좀 더 높은 곳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인데 보유자금 3천만 원 정도로 서울 지역에 투자할 곳 찾고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이내로 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자, 보유자금 3천만 원 정도로 사실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드물죠. 대상을 찾기도 힘들고요. 근데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충분히 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2배, 3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과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3천만 원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 그럼 당연히 큰 거보다는 조금 작은 걸 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필수 요소인 주거용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그 주거용 상품 중에서도 작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나 그러면 업무지구 중심을 이 가장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요. 네. 서울의 큰 업무지구, 중구 일대 될 것이고요. 강남 일대 될 것이고 또 이제 신흥 업무지구인 마곡지구 일대가 될 것이죠. 그럼 이 세 곳 중에서 주변 지역 중에서 교통 환경이 좋고 직장인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확실히 갖추면서 내 금액대에 맞는 투자 지역을 찾아 들어가시면요 10년 이내에 얼마든지 지금 보유자금 몇 배로 불릴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즉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세미나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분당 순회동 쌍용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저 쌍용 아파트가 분당 전체적으로는요 앞으로 한 3년, 짧으면 3년,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해요. 근데 네. 분당 신도시의 특성상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못하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 성남시에서. 그럼 이 특성을 잘 생각해서 분당 신도시에 적용을 해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쪽이 아닌 비역세권 쪽에 있거든요. 참 희한한 게 분당 신도시의 비역세권들은요 용적률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갖춘 단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중에 쌍용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경합이 붙으면 당연히 재건축이 더 가격을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한 단지고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 1가구 2주택 때문에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용인시 수지구 풍덕촌동에 있는 태형 대시장 2차입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번 대책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 12, 16 대책은요. 사실은 세 단계로 나눠놨죠.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12, 16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혜택을 보는 게 9억 이하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태형 대시장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에 해당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신분당선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가격을 선도해 주니까 조금 동반 상승 효과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풍덕촌동이 가격이 움직이려면 분당이 움직여야 돼요. 광교가 움직여야 돼요. 네. 앞서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덕촌동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옆에서 선도해주는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 시기니까 이때를 기회 삼아서 빨리 처분하고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온 운정역 옆에 아이파크인데요. 프리미엄 1억 주고 매수해서 갭 투자하려는데 어떨까요? 자, 간단합니다. 운정 신도시가요 한 9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역세권과 비역세권, 역세권이 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프리미엄이 붙어 없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GTX A 노선, GTX가 들어서서 유리하다? 그럼 좀 더 유리한 일산을 가셔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프리미엄 1억까지 주고 굳이 저기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 매도하고 의정목역 인근에 센트럴자이 분양권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자, 한 곳은 이미 지금 신안산선이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4, 5년 뒤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곳이고요. 한 곳은 GTX C 노선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 의정부 역세권에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어차피 지역적으로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되려면 의정부 쪽은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네. 시흥동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지역적인 가치 상승을 보유하게 될 곳이라는 것이죠. 즉 이미 앞으로 몇 년 뒤에 확실하게 호재에 의한 가치 상승을 할 곳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언제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곳을 간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서울 힐스테이트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2-6676-0321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끝나더라도 전문가분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실시간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그 고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네. 2주택자거든요. 동부이천동에 네. 대우 아파트 소유하고 있고 불광동에 미성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네. 대우 아파트는 2001년도에 분양받아서 거주는 안 했고요. 네. 또 미성은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보유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거주는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미성 거를 좀 팔고 싶은데 네. 아직 주택 임대 사업자를 안 냈거든요. 네. 근데 동부이천동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미성 거를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지 네. 제가 또 그 이천동께 네. 공시가가 높아서 그게 가능한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정리를 해보면 한강 대우 아파트와 미성 아파트 두 곳을 보유하고 계신데 네, 한강 예. 대우에는 거주한 적이 없으시고 좀 장기간 보유를 하셨고 예, 예. 미성 아파트는 보유한 지 4년 정도 되셨고 예,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강 대우를 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네. 양도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지금 미성 아파트도 매도를 생각한다고 하셨나요? 네, 미성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뭐 불광 5지구나 가련 1지구 아니면 현대스테이 7차 세 곳 중에 어느 게 나은 건지. 북한산 힐스테이트요? 예. 알겠습니다. 미성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네. 두 가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좀 네. 아프시겠어요? 네,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촌동 대우 아파트 너무 괜찮은 거 갖고 계시고요. 네. 처분하기 굉장히 아깝죠. 지금 처분하기엔 굉장히 아까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게 왜 등록하는가 하면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보려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그 기준이 뭐냐면 공시가가 6억 이하. 근데 지금 이촌동 대우 아파트가 6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6억 넘죠.
예. 그러면 등록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안 네, 하고 그러면 있는데.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받고요. 네. 그러니까 뭐 등록 자체는 받아줘요. 근데 아무 실익이 없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등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는 또 가져가는 게 맞고, 문제는 이제 불광 미성을 걸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4년 전에 구입했으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야죠. 현재 대우 아파트, 그러니까 동부 이촌동의 대우 명의는 어느 부로 돼 있으세요? 저희 집 아저씨 1인으로 되어 1인. 이 있고요. 미성은요? 미성은 지금 공동명의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그러면 미성을 나머지를 다 갖고 오세요. 증여를 다 넘겨 오시라고요. 아, 미성을요? 예, 왜냐면 미성도 지금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네. 미성 팔고 옆에 있는 7차 갈까, 아니면 네. 이쪽에 불광 5구역 그쪽 뭐 재개발 지역 갈까 네. 이거잖아요. 예, 예. 아니 미성 얘도 지금 예비안전진단 통과해서 얘도 재건축할 건지 리모델링 할 건지 방향을 예, 설정할 1차 판국에, 통과했어요. 예, 얘도 지금 개발할 단지인데 왜 옮겨요? 굳이 옮길 필요가 없죠. 옮길 필요 그것도 없어요. 세금까지 내가면서 지금 옮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얘 그냥 종합부동산 때문에요. 얘를 아예 그냥 다 갖고 오시라니까, 명의를. 부부간에는 네. 6억까지 증여되잖아요. 증여세 없이. 예, 6억.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증여 가져오는 부분 있죠. 그 증여가 저희 집 아저씨한테. 그렇죠. 그거 최대한 증여가격 높여서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네. 내 취득가액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네, 예. 팔더라도 예. 차익 부분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구사를 하시고요. 어쨌건 두 군데 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는 조금 기대 한번 해보시자고요. 두 개 다 그냥 10년 가지고 가요? 네, 가져가세요. 네,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두 곳 다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 고민 또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2017년도 6월에 그 네. 약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42평형 구매하고 네. 그리고 지금 18년도 6월에 은봉동 은봉대림 1차 25평형 지금 사서 지금 네. 그거는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두 개 다 이제 그 임대사업자는 아직 안 냈거든요. 네. 근데 요거 두 개를 이제 다 팔고 네. 강남 뭐 일원동 대청마을 전원 그 주택 그런 걸로 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지 주택으로, 네. 네, 아니면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투자 목적에서 더 나은지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미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아파트가 남산타운인가요? 네, 맞아요. 네, 남산타운과 은봉대림 1차를 두 곳을 보유하고 있고 은봉대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곳을 팔고 강남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디가 좋을지 좀 어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는 굉장히 애띠신데 부동산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일단 네. 두 개 다 좋은 걸 갖고 계시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건 정책적으로 다주택자가 불리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특히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주택자가 불리한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두 지역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가는 게 맞죠. 가서 네. 내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대상을 지금 강남 지역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도 대청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대청마을 그 주택단지도 있고 그쪽에 뭐 아니면은 일원동 누체하임도 있고. 일원동 대청마을 혹시 거기 그 단독주택 재건축할 예정인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거기라면 제 100% 찬성입니다. 아.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남산타운을 언제 사셨다고 그랬죠? 2017년도 6월에 구매했어요. 6월. 대림 1차는요? 그거는 작년 2018년도 6월에. 그 6월인데 두 개가 1년 넘어요? 아니요. 그거 못 받아요. 아, 일시적 2주택 안 되네요, 그러면. 네네. 그럼 일단 먼저 양도세가 작은 것부터. 네, 응봉대림. 그러니까 사실 은봉대림도 재건축 호재가 있고 남산타운도 네.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라 좋기는 한데
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딱 그거예요. 고가 주택이 될 거 2개를 따로따로 갖고 있어 본 분들 나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하나의 건물로 가도 내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만 보유 및 거주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것처럼 거주주택을 활용한 재테크가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가 쪽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지 개발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입지도 좋고 주변에 아파트 같은 이미 고가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아파트 실제 입주하게 되면 2개를 합한 거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보니까 지금 굳이 내가 자꾸 불리한 구조를 갖고 끌고 가지 말고 나한테 네. 유리한 구조로 지금 빨리 전환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전환시키고 강남 빨리 진입하는 게 여기서 네. 양도세도 그나마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강남의 진입 가격도 조금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질 끌고 가지 마시고 빠른 네네. 시간 내에 정리하시죠. 다만 연도는 또 바꿔야 돼. 연도는 또 나눠줘야 돼요. 이게 파는 연도는 최소한 또 1년은 걸려요. 왜냐면 같은 연도에 팔아버리면 이게 합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잘 네네. 체크하셔갖고 처분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큰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곳 다 매도하고 강남으로 갈아타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방금 만난 시청자분처럼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싶다면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죠. 네, 매주 네. 금요일 2시에 진행을 네. 하고요. 특히 이번 12.16 대책은 정말 여러분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출렁거리면서 움직일지에 대한 답을 이미 저는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놓은 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그 작은 시간을 그 작은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은요. 거기에 따른 대가가 굉장히 상당히 의외로 크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면서 이런 여러분한테 제공된 이런 좋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재희 이사입니다. 자, 오늘 직주근접지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강동권입니다. 강동은 정말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 등으로 인해서 강남권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강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곳이 이제는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곳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없었던 대규모의 업무 복합타운이 조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세스코 등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 첨단 업무단지입니다. 이 첨단 업무단지를 비롯해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 된다면 새로운 업무타운이 하나가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강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무타운이 조성이 됨으로써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바탕으로 하게 되고요. 약 5만 정도 이상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거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내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학습들을 많이 했었죠. 마곡이라든지 판교, 상암 업무타운 이런 업무 지역들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강동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하철 노선의 영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은 입지적으로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의 종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때문에 변두리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 노선들이
경기도까지 연장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5호선, 9호선, 8호선 이런 노선들이 경기도까지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를 이어주는 그런 중심지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곳이 강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8호선 같은 경우는요,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서울권에 새롭게 또 역사가 하나 신설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 확실한 가치 상승 예상이 되겠죠. 이런 곳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처를 물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성내동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성내동이고요. 강동에 또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고 깨끗한 그런 곳이 바로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동에서도 가장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또 초대형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동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또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대형 연예 기획사가 이곳에 또 둥지를 틀게 되면서 주변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뜨는 지역이 또 되고 있습니다. 마포의 합정동이 또 그 연예 기획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합정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동에는 또 성내동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남들도 그런 마음이 같이 들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곳이 투자하기에 또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야지만 내가 팔아야 될 시점, 매도할 시점에 가장 또 잘 팔리겠죠. 황금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내동 같은 경우는요, 거주 겸 투자로도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액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게 되면 그 신축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들도 몇 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를 투자 겸 실거주로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은 또 소액으로 또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동 같은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약 10만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는 곳,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수요가 집중이 되는 곳에 투자하셔야지만 차익도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내동에 대한 지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러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